안녕하세요. 책으로 출판으로 세상과 삶을 빛내는 2025학년도 제3회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의 기념식 사회를 맡은 천안 쌍용중학교 국어교사 김지현, 예산초등학교 교사 소철환입니다. 네, 지연쌤. 혹시 지연쌤은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학생들이랑 책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 활동으로 책 쓰기 활동도 해보셨나요? 네, 그럼요. 학생들하고 릴레이 소설 쓰기 수업도 해봤고요. 요즘에는 시를 연극으로 바꾸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작품을 책으로 출판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념식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러시군요. 저 역시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기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책을 출판한 학생 저자들과 지도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충남의 특수, 유,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까지 3,575명의 학생들과 108명의 선생님들이 봄부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을 드디어 103권의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실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약 8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회식과 축사, 활동 사례 나눔과 전시 감상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행사 진행에 앞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2025학년도 제3회 학생책 출판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책을 출판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출판하는 게요 재밌고 어려웠어요. 책을 출판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책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려웠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다 완성할 줄 몰랐는데 출판까지 돼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힘들게 만들어진 세상이 나오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일단 저희는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이야기를 구성도 해보고 하면서 서천군지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게 되어서 막 저희가 서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책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다. 이번 동화책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새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안녕 친구들, 네 핸드폰을 조심해. 非常累，但是书出版之后我们非常的高兴。 제 생각을 모아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책을 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직접 글을 써보니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써보고 싶네요. 학년 돼서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책 쓰기도 마무리를 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책을 엮어서 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상 동아리 갔을 때 떨렸지만 책을 씀으로써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배워서 좋았습니다. 책을 처음 써보니 잘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제가 오늘 했는데 또 해보고 싶습니다. 책은 읽기만 했는데 제가 쓰게 돼서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힘든 점이 있었지만 글을 다 쓰고 나니 성취감이 컸습니다. 처음에 우리 티끌 같은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고배와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신 우리 사문초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충남의 어린이들 작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성과가 소개될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이런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주신 학생 작가님들과 그리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제3회 세상과 삶을 빛내는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 예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고 빛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중등교육팀 이우열 장학관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마동초등학교 서수자 교장 선생님, 영인초등학교 최경실 교장 선생님, 홍북초등학교 김기성 교장 선생님, 삼은초등학교 최재숙 교장 선생님, 대천여자고등학교 이기용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의 따뜻한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는데요. 교육감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김지철 교육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쁘시죠? 예, 특히 어린 학생 작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4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아까 103권도 나오고 104권도 나오는데 최종 정리된 것은 104권입니다. 104권에 3,590명의 우리 어린 학생부터 연세 드신 학생까지 함께 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108분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논의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게 가능했고요. 오늘 다 함께 오시지 못했지만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 글이 책으로 나와서 기쁘고 또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도교육청에 많은 간부님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각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내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회의가 시작해서 한 시간 다 됐네요. 2시에 시작했으니까 오전에 10시에 시작하고 내일까지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고 아까 장학관님 뒤에 계신데 얼굴을 못 비춰드렸어요. 자, 뒤에 계십니다. 저 문 앞에. 네.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1일, 이제 3분의 1 정도가 지났습니다. 3분의 2만, 12월에 3분의 2만 지나가면 이해가 가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간다는데 이해가 가는 방법은 12월 31일이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되시죠? 예, 작가님들이 안 웃으시면 아직 이해력이 부족한 건데, 예, 농담이었습니다. 책으로 출판으로 세상과 삶을 빛내는 2025 제3회 학생책 출판 기념식을 함께 축하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104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왔을 텐데 공립사립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도 공립사립 관계없이 같이 희망하면 다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방송통신 중학교
학생분들도 함께 하시는데 17분이 오셨어요. 이쪽에 앉아 계신데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실까요? 네. 제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특별하지 않으면 꼭 갑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가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가지 않고 특수학교에 꼭 가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렇게 통합되어서 없어질 학교 졸업식에 가는데 작고 힘없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데를 꼭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가는데, 제가 교육감대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10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천안과 홍성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졸업한 분이 수백 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각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삶의 활력을 얻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 학생책 출판을 맞이해서 아까 학생들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책 읽는 거는 그냥 쉬워 보였는데 글을 쓴다는 것도 어려웠고 책을 만든다는 건 훨씬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교육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치원 원화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성인이시면서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우리 성인 학생분들 이르기까지 다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학생책 출판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그래서 꼭 여러분이 평생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7살 때, 내가 11살 때, 내가 14살 때, 16살 때, 19살 때, 또는 65살 때, 78살 때, 82살 때 책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어. 그리고 이 책 속에 내 글이 들어있어. 평생의 자랑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책에 쓴 내 글을 떠올리고 이 책을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대단한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함께 하신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책을 좀 쉽게 버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사 갈 때 짐 정리한다고 이 책 한 권 때문에 짐이 무거운 거 아니니까 간직하시면서 자녀들이 정말 개인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성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의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고요. 근데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또 고치고, 이런 거를 개인에 따라서는 수십 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한 두세 번만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두세 번을 고쳤던 수십 번을 고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의 내 생각을 담은 글을 끝내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자부심으로 갖고 세상살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 그 나이에 내가 이 글을 썼었지, 이러한 글을 또 쓸 수 있겠다, 아니 이건 말고 정반대의 생각으로 또 다른 글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 15분 정도 일찍 내려와서 저 밖에 있는 여러분이 만든 책들을 제목 중심으로 책 표지를 보고 제목에 관심이 가면은 목차를 열어서 주요 내용이 뭘까를 이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기록물부터 생태 환경에 관한 것, 문화 예술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과학에 관한 것, 그리고 대부분은 문학에 관한 것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학,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빼면
거의 대부분은 인문학인데 이 인문학에 관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관심 갖는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야말로 평생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속에 들어있는 우리 17분의 이 책은 지금 안경을 다 쓰셨기 때문에 활자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한 권 한 권의 책들은 여러분만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낸 이 지구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리면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좀 간직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 또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되면 스스로가 간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읽어보고 내 글만 읽지 말고 옆에 친구가 또는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글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은 그래서 사람입니다. 글은 곧 사람이다. 그 글은 그 사람의 성격과 머릿속의 생각,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상,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글에는 자기 개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똑같은 내용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성격이 다른 만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이런 물건, 컵 또는 이런 지금 불, 이런 뒤에 모니터 이런 화면 이런 것을 보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한자 말로 관점,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점, 관점 또는 시각. 시각은 눈으로 안경을 쓰든 안 쓰든 눈으로 보는 각도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입장, 생각 그런 것을 관점, 시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입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글에는 아무리 유치원 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유심히 뱀을 많이 그린다든가 유심히 양을 많이 그린다든가 얘기를 시켜보면 왜 그걸 그리는지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이게 관점이에요. 글은 사람의 생각을, 관점을, 입장을 나타내주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글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출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글을 여러 번, 두세 번서부터 몇십 번 다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글을 계속 써도 됩니다. 1년, 2년, 3년. 근데 몇 년 쓰다 보면 옆에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제는 나만의 입장, 나만의 관점, 나만의 시각으로 글을 쓰다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남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세상과 남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글을 쓰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글쓰기는 세상 알기의 시작입니다. 글쓰기는 책 만들기는 책 출판은
세상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남을 이해할 때 굉장히 속이 깊구나, 생각이 깊구나, 엄청난 사람이네,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치원 어린이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지금 4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라고 쉬운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깨닫고, 두 번째는 이 책을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왜 나는 친구는 2-3번 만에 끝이 나는데 나는 선생님이 다시 고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맨 처음으로 내 글이 책에 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침내 해냈어, 완성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두 번째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든,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든, 또 어떤 길을 걸어가든 평생을 두고 여러분에게 큰 자산입니다. 자산은 어른들만 알아들으시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지금 10살 전후된 사람들이 20살 넘었으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집을 내볼까? 수필집을 내볼까? 내가 쓴 글 한 50개를 묶어서 시집을, 수필 50개를 수필집을, 또는 단편 소설집을,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훗날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 글만이 아니라 친구 글을 읽어보면서 이 친구의 관점은, 이 친구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는, 가치관, 본다라는 말이 관이에요. 가치관은, 인생관은 이런 거구나. 나도 내가 갖지 못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관점을, 이런 건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성과를 이뤄낸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면서 앞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귀한 존재다, 소중한 생명체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공부 잘 안 된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언젠가 쓸모 있을걸? 지금은 내가 점수가 생각만큼 빨리 안 나와도 언젠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자극제가 돼서 평생 살면서 책 한 5권 정도 이상 출판하는 멋진, 어디에 살더라도, 외국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도전과 또 이러한 성공, 성취, 더 어려운 말로 이런 성취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자신감으로, 자부심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2026년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학생들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 부모님과 함께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일, 중고등학생들,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들, 엄마 아빠는 너무 나이가 먹어서 나랑 말이 안 돼, 문 탁 닫고 들어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자주 얘기를 나누는 멋진 학생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자부심을 갖고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 저자 여러분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타인과 세상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는 교육 활동에 더 큰 열정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셨네요. 귀한 말씀 해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활동 사례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책 출판은 한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학교에서 이번에 출판하게 된 책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무대를 소개하기 전에 철한쌤께 질문이 있어요. 철한쌤은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시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좋아해요. 세 문장으로 제게 깊은 여운을 주는 시라서 저에게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그렇군요. 철한쌤 말처럼 시는 짧아도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홍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집에 대한 무대입니다. 홍북초에서는 2권의 책을 출판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홍북초 4학년 3반 학생들이 우리 반의 하루를 시로 쓰다 라는 학급 문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보낸 1년의 소중한 시간을 시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20명의 학생 작가님들이 출판한 여름 한 장, 초록 한 장, 교정에 피어난 20마음이라는 책은 학교 교정을 수시로 오가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시로 지어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김준, 이서준, 서한율, 박지환, 유지야, 최유비, 김시연, 김다온 학생의 홍북의 하루를 글로 쓰고 꿈을 펼치다 온 에어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홍북초 학생 작가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보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접 저자가 되어 출판하게 된 책의 제목은 우리 반의 하루를 시로 쓰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 반 친구들을 함께 보낸 1년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초록빛 하루들을 담아 만든 학급 문집입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우리들의 동시, 2부 일상 그 안의 작은 행복, 3부 반짝이는 내일을 향한 나의 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들이 지서 쓴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시 발표를 맡게 된 유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약국이라는 동시와 꽃잎이라는 동시를 썼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점체험관이라는 글,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도 작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시를 쓰게 된 이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인 약국은 시로 쓰면 재밌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몇 달 전에 다녀왔던 약국이 떠올라 쓰게 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시인 꽃잎은 3월을 어떤 모습에 빗대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해주는 시를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시에서는 아무래도 약국은 낭만 제작소인 것 같다. 그리고 10살 때 친구랑 싸웠다고 한입대고 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들 속에 제가 느꼈던 낭만, 순수함, 후회 같은 감정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입니다. 제가 쓴 동시의 제목은 드럼입니다. 그리고 온날이라는 그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시에서는 제가 드럼을 배웠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표현은 퉁퉁과 오로로 콩쾅입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처음에는 드럼이 조금 지루했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드럼은 정말 재밌는 악기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영장이라는 동시와 즐거운 일본 여행이라는 글, 그리고 나의 꿈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즐거운 일본 여행에서는 공항에서 티켓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가본 해외여행의 감동을 글에 담았습니다. 이번 글쓰기를 통해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글도 더 잘 쓰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율입니다. 저는 자전거라는 동시와 후회와 욕심이라는 글,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멋지게 꿈을 이루고 싶은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나의 꿈을 적으면서 혹시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긴장되고 무서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박조한입니다. 저는 엄마가 사주신 자전거라는 동시에서 특별했던 순간을 표현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평소와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책이 출판되어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글쓰기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글을 잘 쓰는 친구들과 같은 무대에서 발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발표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의 하루를 씹읍시다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최유비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0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한 장, 초록 한 장 교정에 피어난 스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홍북초 여름식물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식물을 읽고 찾아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친구들과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김다원입니다. 먼저 저희는 식물 그림책을 같이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학교에 있는 식물들을 조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꽃밭으로 나가 식물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식물들을 실제로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이게 이런 생물이었어? 하고 놀랐습니다. 햇빛이 쨍쨍 찌는 날 너무너무 더웠지만 그만큼 즐겁고 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김시연입니다. 저도 다원이처럼 밖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사진도 찍는 시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었다니. 그 다음에는 조실로 들어와 태블릿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식물을 직접 들여보았습니다. 저는 무궁화를 들였습니다. 찍어온 사진을 크게 보면서 잎 모양과 색깔을 따라 들이다 보니 무궁화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식물에 대한 생각을 넣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매화나무를 관찰하고 동시를 지었습니다. 매화나무, 길을 가다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아하, 매화나무구나. 자세히 보면 더 아름다워. 향기는 달콤하고 깊네. 와, 정말 예쁘다. 이 활동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던 나무도 자세히 보면 훨씬 예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궁화. 무궁화는 궁금하다. 화려하지도 않은데 왜 예쁜 걸까?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성 들여 사랑해줘서 아름답지. 글을 쓰면서 우리 학교에 생각보다 예쁘고 재미있는 식물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 식물들이 다 다르게 생기고 다 자기만의 멋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저도 학교의 고아인 무궁화를 그렸습니다.
학교를 상징하는 꽃을 직접 그리고 글로 표현하니 더 정겹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늘 보면서도 잘 몰랐던 것들도 자세히 보면 모두 특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명의 친구들이 함께 만든 이 도감이 그 마음을 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북초 여름 식물도감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직접 한 땀 한 땀 엮어서 출판한 책이라 홍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책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두 번째는 아산 북수초등학교 학생 작가님들이 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산 북수초에서는 소설책 오늘은 뭔가 다르다를 출판하였는데 학생 작가님들이 책 소개와 더불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네요. 벌써 내용이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의 소설일지 빨리 작가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김슬아, 송예원, 우빈, 이지우, 정서음, 조서우, 황정원, 이예원, 김하일 학생 작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북서초 슬픈 추억을 같이 쓴 팀 팔레트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처음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아 어색한 문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서 선생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저의 열정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팀명이 왜 팔레트인지 말씀드리자면 각자만의 많은 색을 보여드릴 수 있고 각 팀원들마다 다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캐릭터 디자인, 또 어떤 친구는 글쓰기, 또 다른 친구는 스토리 구성 등 많은 역할이 있기에 팔레트라고 팀명을 정했습니다. 저희 복수초 슬픈 추억에 대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한 탐정과 그 탐정의 친구가 순장으로 휴가를 갔다가 살인사건을 발견해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내용입니다. 저희 팀원들 중 작가가 꾸미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로 그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소중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출판의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공들여 글을 수정해 주신 사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 팔레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복수초 슬픈 추억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팀 팔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 날의 아이를 쓴 작가 서우, 정원, 하엘, 예원입니다. 푸른 날의 아이라는 책은 중학교 2학년인 김하연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하연이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날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된 뒤 그 초능력을 친구들에게 들켜서 생기는 일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서 선생님의 피드백과 같은 반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순조롭게 주제를 정했고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아파서 결석도 많이 하고 서로 간의 갈등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책을 계속 쓰고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잘 수정하다 보니 결국 책이 이렇게 멋있게 완공되었습니다. 저희를 잘 쓰게 도와주신 사서 선생님과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푸른 날의 아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 북수초 학생 작가님들의 복수초 슬픈 추억 푸른 날의 아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의 발표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중학교의 사례 나눔 시간입니다. 바로 당진중학교 대오지 분교장 학생 작가님들이 나눔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당진중학교 대오지 분교장은 전교생이 9명인 아주 작은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출판한 책은 대오지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올해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필름 카메라에 담는 것처럼 소중하게 엮어서 출판한 시집이라고 합니다. 우와, 저는 초등교사라 중학교 학생들의 필력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기념식에서 책으로 출판한 시 중에 한 편을 학생들이 직접 낭송해 준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당진중학교 대오지 분교장 학생들이 낭송해 줄 시는 학생회장 김서연 학생의 자작시 작은 꿈 하나입니다. 작은 꿈 하나 시로 펼치다로 무대를 꾸며줄 3학년 김서현, 임준호, 전효리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진중학교 대우지 분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아직 세상을 다 알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마음 하나, 작은 꿈 하나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날부터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기까지 우리는 매일의 감정과 생각을 시로 적어 내려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이유 없이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작은 문장들이 모여 지금 여러분 앞에 한 권의 시집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문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한 기록입니다. 읽는 이들에게 한 줄이라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진다면 우리의 작은 꿈은 이미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송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작은 꿈 하나. 김서현. 주머니 속 구겨진 쪽지처럼 작은 꿈 하나 숨겨뒀다. 누가 비웃을까봐, 흘릴까봐, 지워질까봐. 하지만 어느 날 그 꿈은 하늘만큼 커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꿈을 햇빛 아래 꺼내놓았다. 누군가 꿈에 대해 비웃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비웃음보다 나를 향한 믿음이 더 커졌고 그때 알았다. 드러낼 때 비로소 꿈은
빛을 받아 한 줄기 나무처럼 자라오른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또한 이 시집은 일련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나누어 줄 학교는 마동초등학교입니다. 마동초등학교는 올해 특색 사업으로 학생 책 출판 사업을 운영하였고 총 4권의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모두 시를 쓰고 그 시를 차곡차곡 모아 무려 4권의 시집으로 출판을 했다니 말만 들어도 대단하죠. 1, 2학년은 색으로 그린 시, 마음으로 쓴 그림, 3, 4학년은 마동이들의 글밤 놀이터, 5학년은 너무해, 6학년은 식스네이크의 일상이란 제목으로 시집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학년별 대표작을 학생 작가님들께서 직접 낭송해 주신다고 하니 얼른 무대를 만나봐야겠네요. 1학년 김유민, 2학년 민주은, 유원, 3학년 김연아, 4학년 김수연, 5학년 이시연 6명의 학생 작가님들의 작은 목소리로 큰 세상을 읽다 무대를 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동초등학교 어린이사가 발표회 사회를 맡게 된 마동초등학교 5학년 이시연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마동초등학교 6명의 어린이 작가들이 직접 쓴 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간 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은 목소리로 큰 세상을 읽다 시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1학년부터 5학년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표를 준비한 친구들은 자신이 만든 시를 읽고 그 시를 쓰게 된 이유나 소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어린이 작가는 해산물, 악어, 모기 같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1학년 김유민입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만 무는 모기 김유민. 너 왜 계속 나만 무는 건데? 너 전기체 맛 좀 볼래? 너 계속 그러면 뚱뚱해진다. 너 딱 기다려.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온다. 이번 작품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으면 모기가 항상 저만 따라다녀서 속상했던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라는 표현은 제가 자주 쓰는 말투라서 재미있었습니다. 모기가 뚱뚱해지는 모습도 상상하니 재미있었고 무엇이든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가는 민들레처럼 따뜻한 감성과 관찰력을 가진 2학년 민주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민들레, 민주은. 비행기 날개에 앉는다. 훨훨 날아 사막에 간다. 그리고 바다로 간다. 기뻐서 폴짝폴짝 뛴다. 방긋 웃는다.
들레들레 나는 민들레.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이 시는 민들레를 주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들레들레 나는 민들레인데 민들레라는 꽃은 제가 밖에 나갈 때 꼭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관찰한 것을 시로 표현하는 일이 뿌듯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작가는 호기심이 많고 여러 가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2학년 유원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세상이 확 바뀌었다. 유원. 아침에 왕한테 나의 목소리를 선물했다. 그런데 왕이 목소리가 참 멋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렇게 말했다. 오호라, 참 멋있구나. 너한테 금은부화를 주겠다. 라고 말했다. 나는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임금님, 여기서 사흘만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다. 그러거라. 그 대신 한 가지가 있다. 일어날 때마다 절을 하도록 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난 사흘이 될 때까지 절을 했다. 이제 마지막 절이다. 그리고 절을 하는 순간 갑자기 군복이 입혀졌다. 왜 내가 군복을 입고 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왜군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났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전장에 나갔다. 그래도 다행히 조선 군대들이 이겼다. 뿌듯하다. 이 이야기는 꿈속에서 바뀐 세상을 주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왜 내가 군복을 입고 있지인데 꿈속에서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마술처럼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꿈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일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작가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3학년 김연아입니다. 서툰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집, 김연아. 집에서 쉬었다. 무슨 호캉스가 따로 없다. 진짜 휴가 최고의 힐링이었다. 내가 신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저녁밥도 최고였다. 난 어제가 생일처럼 지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난 어제가 금요일인 줄 알았다. 완전 실망이었다. 이 시는 집을 주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집에서 쉬었다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가장 잘 담겼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일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작가는 따뜻하고 예쁜 마음을 지닌 4학년 김수연입니다. 이번 시를 통해 어떤 감정을 나눠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맞아주세요. 민들레 김수연. 민들레는 봄에 핀다. 민들레는 하얗다. 씨는 날아간다. 민들레야 어디 가니? 땅속으로 들어간다. 또다시 핀다. 민들레가 많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들레를 좋아합니다. 특히 민들레 씨를 보면 제가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 매우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네, 저예요. 저는 5학년 이시연입니다. 저는 이번 시를 쓰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제 시도 들어봐 주세요. 푸른 하늘 아래 이시연. 푸른 하늘 아래 예쁜 꽃 한 송이. 푸른 하늘 아래 춤추는 나비 한 마리. 푸른 하늘 아래 노래 부르는 새 한 마리. 푸른 하늘 아래 뛰어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 푸른 하늘 아래는 아름답다. 이 시는 방과 후에 바라본 학교 풍경이 예뻐서 쓴 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푸른 하늘 아래 뛰어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시를 쓰고 나서 오글거리기도 했지만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도 예쁜 풍경을 시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관찰하고 표현하고 고쳐 쓰는 과정들을 해보니 관찰력이 좋다는 제 장점도 알게 되었고 이런 과정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린이 작가 활동 덕분에 저는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큰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목소리로 큰 세상을 읽다 마동초등학교 어린이 작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의 순수함이 시에 잘 담겨 있네요. 지금까지 여러 학교의 책 출판 활동 사례를 만나보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무대를 보시면서 1년 동안 책 출판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학생 작가님들과 든든한 지지를 해주신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북토크 시간인데요. 혹시 지연쌤은 만나고 싶은 작가님 있나요? 저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며 저에게 울림을 주신 이혜인 작가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는 책의 작가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뜻깊은 추억이 될 텐데요. 이번 북토크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그럼 북토크 진행을 맡아주실 오유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워주실 학생 작가님들과 선생님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출판으로 세상과 삶을 빛내는 학생 저자 대표들과 이야기꽃을 피워볼 순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규암초등학교 교사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학생 저자 대표 4분과 또 지도교사 대표 2분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어떤 이야기꽃을 피울지 기대가 되시죠? 그럼 바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과 삶을 빛내는 책 출판을 향한 여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빛 고딩들의 책 발자국이라는 책을 펴내신 청양고등학교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동혁 선생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고등학교 사서교사로 근무 중인 선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펴내신 청빛 고딩들의 책 발자국이라는 책은 다른 여러 책들에 대한 해석과 또 평가를 담은 서평집이더라고요. 네,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서평집을 펴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사서교사나 그 독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책 추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연하게 책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막연함이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책을 열심히 추천을 해주지만 그 속에서 너무 제 주관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평집을 기획하고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책을 소개받는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다양한 관점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 서평집은 책을 찾는 길잡이이자 또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서평집을 펴내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네, 사실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굳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학생들이 서평을 정말 멋있게 잘 쓰고도 이 서평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이유로 서평을 잘 제출하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두 가지로 좀 설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지금 쓴 서평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생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설득을 했고요. 그걸로도 설득이 안 되는 친구들은 네가 이 서평을 썼을 때 너의 이미지가 얼마나 멋있어지겠니? 하는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고등학교이고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야, 네가 이 책을 썼을 때 너는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학생들이 그럴까요? 그러면서 서평을 바로 제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득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책을 출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니 같은 교사로서 참 감사하고 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학생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분은 9명의 대건 작가단의 일원으로 그대의 사소함이 빛나는 방식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펴낸 논산 대건고등학교 성윤석 작가님과 임재성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성윤석 작가님. 네, 작가님이 쓰신 소설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제가 소설을 읽어보니 소설 속에 방관자와 피해자 이렇게 둘 모두의 시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거 소설을 처음 썼을 때 그 저 말고도 함께 쓴 같은 다른 작가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윤서라는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썼는데 윤서라는 친구는 원래 피해자였다가 방관자의 입장이 된 친구고 그 다른 작가님이 쓰신 그 소설에는 한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한이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피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쓴 이유가 그 시점을 교차하면서 좀 더 소설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아픔을 좀 이제 깊게 이해를 하고 방관자의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해 이 소설을 이렇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방관자의 시점에서 글을 쓰셨을 때 작가로서 좀 가장 어려웠던 감정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윤서라는 친구가 그 피해자였다가
방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해자라는 시점 같은 경우는 그 윤서가 중학교 때 학교 폭력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설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글을 썼는데, 일단 피해자의 입장일 때는 확실히 그 피해자의 아픔이 중점이 됐었고, 이제 방관자일 때는 그 한이라는 친구가 계속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자신의 모습을 좀 투영을 많이 하는 식으로 하는 장면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할 때 약간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많이 좀 집중해서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설 속 방관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리고 그 방관자의 선택이 혹시 성윤석 작가님 본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좀 윤서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한이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좀 처음에 무관심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 제가 소설을 좀 쓰면서 윤서와 한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윤서라는 친구가 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을 이해를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용기를 내서 좀 도와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결말을 냈습니다, 거의. 그리고 방관이라는 그 명목하에 학교 폭력을 할 때 이제 무관심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그 방관이 많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 윤리적 신념을 이 글에 많이 넣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설 속에 작가님의 윤리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멋진 작품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대권 작가단을 만나보겠습니다. 임재성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소설 쓰기 프로젝트에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소설을 쓰기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시를 올리는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쓸 때 많은 팔로우분들이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시를 써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한 그렇게 쓸 때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잘 공감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소설 쓰기에서도 좀 더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본인의 실제 경험을 소설화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문학의 언어로서 재구성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사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저랑 같이 책을 쓴 나머지 7 친구들에게 가서 나 이것 좀 봐줘 이러면서 친구들이 그럼 또 기꺼이 봐주더라고요. 자기 것도 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군요. 그러면 도서관과 사서 선생님의 지원이 소설을 쓰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사서 선생님은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소설을 쓰는 거니까 저희가 참고할 만한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이제 물심양면, 저희가 자습 끝나고 11시, 12시까지 소설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막 배고프지 않게 간식도 사주시고 하면서, 또한 이 책 쓰기라는 기회가 결코 흔하지 않은 기회잖아요. 또한 이 책 쓰기는 저희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이 소설 쓰기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사서 선생님께서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도움을 주신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책 출판 경험을 통해서 소설 쓰기 외적으로 얻게 된 그런 배움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아무래도 저의 감정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또한 이 추억들을 그냥 온전히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남길 수 있게 그런 성장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소설 쓰기라는 것이 단순히 상상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소설 쓰기는 이제 감정의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한 감정을 배우면서 저희가 인지적 공감의 한 단계로서 아마 책 쓰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작가의 꿈을 품은 멋진 임재성 학생 작가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멋진 시인이자 작가가 되라는 응원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지금이라는 책을 펴내신 방송통신중학교 학생회장님이신 조철환 작가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회장 조철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대표로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앉아 계신 학생들만큼이나 큰 열정을 가지고 배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작가님께서 쓰신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시를 쓰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께 나누고 싶은 감정 같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졸업을 준비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과연 내가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마음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그 시간이 제 지난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참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시 한 편에 자연스럽게 담겨 나왔습니다. 시를 쓰는 과정이 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쓴 시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늙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저에게 이 책은 끝까지 해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는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멋지게 빛내고 계시는 작가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좋은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 학교에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60대 후반, 70대에 접어든 나이에 서로 격려하며 배우는 그 시간이 참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늘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고 정성껏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학교 생활이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이해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응원과 선생님의 배려가 큰 힘이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오늘 이 마음을 간직하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씀처럼 배움의 과정에는 기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작가님의 꾸준한 노력과 용기로 직접 해내고 계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큰 배움과 울림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학교의 지도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나만 아는 서천 이야기를 펴내신 동강중학교 이옥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강중학교 이옥진입니다. 네, 이번 책을 펴내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바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동강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서천의 한 마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을은 한계 마을이라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멸하는 지역으로 얘가 등장이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이런 수업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작은 마을에서 왔어가 아니고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아 라는 이야기를 들고 세상을 나아가기를 바랬고, 또 이런 우리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서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번 책을 집필하시면서 마을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 지역에는 문화해설사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초과 이영을 하고 계시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역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세대 간을 연결해주고 또 공동체 의미를 더욱더 새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펴내신 나만 아는 서천 이야기라는 책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시나요? 네, 저는 이 책이 우리 아이들만의 책이 아니라 지역의 기록이자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읽고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떠날 것이고, 또 어떤 학생은 우리 마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네 하며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이야기를 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서천 문화 지도의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잠깐 홍보를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속편으로 제2편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만 아는 서천 이야기 2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요. 저희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천 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나는 서천의 중학생입니다 라는 에세이집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책이 서천의 문화를 알리는 불빛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끄덕끄덕 공감의 몸짓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동강중학교 이결 학생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을 이야기를 찾으러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천에는 제대로 알려진 뭐 전설이나 약간 그런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서 저희가 직접 서천 군지를 직접 찾아봤고, 그리고 또 비록 서천에 살지만도 저희가 제대로 잘 아는 지역이 별로 없었어서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뭐 마을 할머님들을 찾아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또 꽤나 경험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또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기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또 뿌듯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책을 펴내시느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곳 저곳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향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서천이 제가 단지 살고 있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서천 이야기를 여러 번 찾아보면서 서천이 또 어떤 특별한 곳이고 또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천의 특별함을 조금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결 학생이 저희 책의 표지도 직접 그린 학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들과 또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 작가님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책을 통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작가님들 곁에서 응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며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봐 주셨던 지도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책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매개체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토크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 더욱 밝고 멋지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꽃 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앞에서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출판한 책과 관련하여 온라인 전시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전시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교육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매주 학생들이 제작한 도서가 전자책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충남학생 창작책 특별전,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관련된 책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미리 보기, 바로 읽기, 추후 눌러 보시면은 관련 기능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 전시 안내 마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온라인 전시까지 있다니 그 어느 출판 기념식보다 멋지네요. 저도 잊지 않고 주마다 온라인 전시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길, 또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멋진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출판 기념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육감님과 장학관님,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과 지도해주신 선생님, 학생 작가님과 학부모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책으로 출판으로 세상과 삶을 빛내는 2025학년도 제3회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